올 한 해 저 PBR이라는 그 주식이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투자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저 PBR인 주식이 있더라고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닥권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이 최근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빈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 진짜 힘드시죠? 뭐가 이렇게 이슈가 많고 좀만 뭔가 될 것 같으면 떨어지는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또 저 PBR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성장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여러모로 증시는 크게 빠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투자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만한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요, 저 PBR 관련주의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만약 이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성장주를 팔고 저 PBR 관련 주식을 따라잡아야 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저 PBR과 성장주에 대한 수혜를 같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서 홍삼 무료 증정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추첨을 통해 당첨자 총 5분을 선정했는데 어떤 분들이 당첨됐는지는 본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부양책을 내세웠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정책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불과 작년 1월에 PBR 1배 이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후로 약 1년 동안 일본 증시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흐름을 쫓아가며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시키며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과연 국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작년 일본 증시는 어떠했는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리포트와 자료들을 찾아보고 나서 정리해 본 결과 어떠한 흐름이 나왔었냐면, 일본의 경우 해당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단기적인 흐름, 중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을 구분해서 지어봤을 때 우선 단기적인 흐름에선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최근 우리 증시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PBR 0.3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빵빵빵빵 뛰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 한 일주일간을 살펴봤을 때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누가 PBR이 낮은가 줄 세우면서 그런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이런 걸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막 올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PBR이라는 키워드를 테마주로 만들고 있는 굉장히 이상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완전 초기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저 PBR 주식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느냐? 아니요. 얘네가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고 PBR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즉, 전반적인 증시의 밸류가 재평가받으면서 저평가 국면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증시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며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중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렇게 한 차례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 증시가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 즉 매도세가 나오게 되며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현상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때의 특이점은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저 PBR 관련 주식들이 시장이 떨어질 때 유난히 더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증시가 떨어질 때 잘 방어해줬던 거는 고 PBR 성장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 이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쫙 올라갔던 것들이 한 차례 단기적인 기대감 소멸과 함께 찬물을 확 끼어 맞은,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인 이후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뭘 보느냐? 과연 그 정책이 계속해서 집행될 거냐 말 거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반영될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자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저PBR 관련주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본으로 따지면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반년간 지속됐던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강한 현상이 나와줄 수 있었던 요인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즉 기대감이 아닌 실체가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약 반년간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일본 증시에서 한 차례 조정이 나오자 그때는 반대로 저PBR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고PBR 성장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성장주들의 강세 흐름은 현 시점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히나 하락 조정 폭이 가장 컸던 건 PBR 0.3배 미만의 주식들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도 특이점이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저PBR 관련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며 그 외에 고PBR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연출되다가 한 차례 기대감이 꺾이면서 증시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고PBR 관련주들은 견고하지만 저PBR 관련주들은 크게 떨어졌었다.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실체화가 잡히는 순간 이후로부터는 중기적으로 저PBR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다가 한번 증시가 꺾이는 타이밍 때 PBR이 유난히 낮은 주식들이 하락폭이 컸으며 반대로 그때부터 고PBR 성장주들의 강세 흐름이 더 두드러지게 나와주더라.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년 일본 주식시장에서 나왔던 현상들을 현재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입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한번 구상해봤는데요. 결국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에 이게 과연 총선을 앞두고 펼치는 쇼인지 아니면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체질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포인트를 총선 전후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선을 전후로 해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계속 집행이 될지 말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특히나 PBR이 낮았던 주식들, 특별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PBR이 낮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에서 테마성이 붙어 단기적 급등한 종목군들 위주로는 어느 정도 단기 수익 실현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인 총선 이후로 이 정책이 과연 정말 실효성 있게 쭉쭉쭉쭉 밀어붙일 것이느냐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더더욱이 저PBR 관련 주식들에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단순히 PBR이 낮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 그게 바로 뭐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라. 그래서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현금성이 빵빵하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를 하던 또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던 배당으로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던 무언가 그런 액션을 펼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만약 총선을 앞두고 펼친 단순 쇼라면 시장은 한 차례 충격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주도주는 다시금 저PBR이 아닌 기존의 고PBR 성장주 중심의 주도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절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100%가 없는 만큼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카드는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일부 분할 매도 수익 실현은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정말 긍정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그때는 외국인들의 인식이 더 달라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더 많은 주식을 쇼핑하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워낙 많이 싸져 있는 저PBR 관련 주식들로 시선이 쏠리겠지만 어느 정도 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또 어느 정도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온다면 시선을 또 분산시켜서
야, 얘네 성장주들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또 얘네 싸? 많이 빠져 있어? 하면서 그런 주식들도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이상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성장주가 단기적으로 빠진다고 팔 필요가 있느냐? 그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내 포트폴리오가 성장주 100% 이렇게 몰빵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 PBR, 즉 가치주의 비중으로 좀 분산시켜 놓을 필요는 있겠다. 왜냐?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정말 올 한 해 저 PBR이라는 그 주식이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투자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무난하게 저 PBR 주식을 사든 성장주를 사든 고르게 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살 여력이 안 된다면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 있는 종목들만 따라잡지 않으면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나 3월 말 4월 초 이때에는 저 PBR 관련 주식들 위주로 한 차례 단기적인 분할 매도를 펼치면서 확정 수익을 챙겨 놓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계속 펼쳐지는지를 판단하며, 정책이 펼쳐진다면 저 PBR 관련주에 다시금 집중하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오히려 시장 하락을 틈타서 성장주 중심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주식들을 싸게 사서 모을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확보한 채 장기적인 방향성을 내다보며 수익률을 키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100%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양쪽의 방향을 다 열어놓고 각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도 양쪽의 방향성을 모두 열어두는 전략을 공유해 드린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아, 너무 어지럽습니다.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야 되나요?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묵직하게 양쪽 모두 다 택할 수 있는 그 중앙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 PBR, 성장주 같이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뭐가 없나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찾아봤거든요. 있습니다.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저 PBR인 주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직전 영상에서 함께 공부했던 게임주도 있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워낙 꿈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교했을 때는 PBR 기준이 좀 높아요. 일반적으로 제약주들의 PBR이 2배에서 4배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는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은 6배 이상의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저 PBR 관련주가 있다? 그건 바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 대비 할인되어서 시가총액이 형성되게 됩니다. 게다가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가치가 이중으로 계상되는 더블 카운팅 이슈로 인해 대부분 지주사는 할인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PBR 0.4배에서 0.6배 정도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싼 거죠. 근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의 핵심이 뭐냐? 바로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결국에는 야, 기업들아, 너네 가지고 있는 현금 그냥 곳간에 쌓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꺼내서 투자 활동을 하든 아니면 당장에 너네가 할 수 있는, 너네를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주주들에게 나눠줘라. 배당을 주든 자사주를 소각시켜서 기존 주주들의 그 주주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게 하든 뭐라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대부분 자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배당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 3가지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아내봐야 되는데, 그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아소시오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연결 단기 순이익 30% 이상을 총현금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안으로는 향후 3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이 제시될 것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자회사 중에 일단 동아제약의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ST젠바이오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 이를 바탕으로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2023년을 놓고 봤을 때 동아소시홀딩스가 앞서 지주사로의 전환을 발표한 이후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해였거든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100% 자회사인 동아제약의 고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2021년부터 23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올해부터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펼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전까지 이 제약바이오 지주사 중에 가장 많은 주가 배당률을 줬던 기업이 뭐냐라고 보니까 SK 디스커버리였습니다. 거의 4% 정도로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근데 이 기업이 잘 보니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닥권 부근에서 외국인 기관이 최근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SK 디스커버리 이 두 개 기업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성장주이기도 하니까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받아갑니다. 올해에는 또 금리 인하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원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집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다시 제약바이오의 강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총선 이후로의 강세 흐름을 저 PBR이든 성장주로든 맞이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절대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현명한 투자로 인해 다들 좋은 결과 내시길 아낌없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삼 이벤트 당첨자 공지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제가 설맞이 홍삼 이벤트를 또 준비했었는데 거의 500분 가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5분 추첨하여 여기 보이는 태극사계 더 프리미엄 홍삼 무료로 증정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네요. 자, 과연 1%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행운의 주인공 발표합니다. 빠밤! 자, 여기에 발표되어 있는 5분 당첨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꼭 댓글을 확인하셔서 저희 문의 카톡방에 성함과 주소 명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드시고 면역력 증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함께 행복한 부자 되게 나아가 보자고요. 화이팅! 아쉽게 당첨되시지 못한 분들은요, 다음에 또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이벤트 기획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이벤트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행복, 그리고 부자,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서포트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부자TV 수빈쌤 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